자,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직류 신호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는 과도 상태, 어떤 시간이 t가 제로인 순간에 회로가 변경이 돼서 과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떤 상태 회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즉 정상 상태에서 입력은 정연파 신호가 들어갔을 때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는, 모든 신호는 그러니까 FT가 어떤 이멸 신호다 하면은 이 FT는 뭐로 표현이 될 수 있냐 하면은 어떤 DC 성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성분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래서 무한 대까지 F 계수 뭐 AN에 코사인 뭐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N,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함수가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함수라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현되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정연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원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원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XY 좌표에다가 반경 R이라는 원 위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어떤 세타 많은 각도를 갖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각속도를 각속도 오메가를 갖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임의의 시간 t에서 가 있는 요 각도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다면 요 각도는 어디 돼요? 각속도가 오메가니까 1초 동안에 각도, 오메가라는 각도를 갑니다. 오메가라는 레디안만큼 가요. 그러니까 t만한 시간을 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가 오메가 t가 될 거고, 원래 출발이 세타니까 요 각도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속도로 이게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x축의 사형을 내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사형을 이루게 되면은 요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t, 임의의 시간 t에서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면 요 물체의 x축의 사형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체가 실질적으로 원운동하지만은 요 x축의 사형은 왜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xt의 x좌표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바로 여기서까지 반경이 만약에 r이라고 둔다면 r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체의 x축의 사형이 아니고 y축의 사형을 보자는 거죠. y축으로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이 그림자는 요 있을 때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그림자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y축상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 그랬을 때 y축상의 좌표는 r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원천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나왔을 때 원을 먼저 생각하고 얘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코사인의 원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원천은 원이다. 그걸로부터 삼각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됩니다. XY 직각좌표계에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그 물체의 X축의 사형을 갖다가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고 Y축의 사형을 갖다가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Vm인 어떤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전류 신호도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는데 앰플리튜드가 IM인 어떤 사인 함수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정연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에 대해서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죠. 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의 원천은 원운동이니까 얘도 원운동하는 물체고 얘도 원운동하는 물체인데 표현만 단지 얘는 X축의 사형을 본다는 거고 얘는 Y축의 사형을 본다는 거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봐야 아까 이와 같이 90도의 간격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90도를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점이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다. 그건 아니에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같은 함수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회로를 나중에 풀게 되면은 기준을 코사인을 잡았는데 뭐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은 함수니까 뭐 이거는 또 사인 잡고 저거는 코사인 잡고 이러면 안 돼. 하나를 갖다가 코사인을 잡았으면 다 코사인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를 사인으로 잡았으면 나머지도 다 사인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꼭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하나는 코사인 잡고 하나는 사인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같은 함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전압 크기와 전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양상이 이와 같이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된다면 이와 같은 신호는 정연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서의 정연파 신호가 되고요. 이 정연파 신호를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VM하고 IM을 갖다가 우리는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속도. 앵글 벨로시티. 요거는 단위가 레디안 파 세크입니다. 1초 동안 몇 레디안을 갖느냐. 자,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 V나 세타 I는 요거는 페이지라고 그럽니다. 위상 각속도, 요거는 진폭. 그래서 어떤 전압 신호 VT는 진폭이 VM이고 각속도가 오메가이고 위상이 세타 V인 그러한 코사인 함수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전류 파형인 IT는 진폭이 IM이고 그 다음에 각속도가 오메가고 그 다음에 위상이 세타 I인 사인 웨이브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원운동을 얘기했을 때는 각속도가 되는데요. 이건 신호에서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는 오메가 말고 F라고 지금 많이 쓰여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주파수입니다. 프리퀀시. 그런데 이 F의 주파수하고 오메가의 주파수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사이클 퍼 세컨입니다. 1초 동안에 회전을 몇 분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F가 1이라면 1 사이클 퍼 세컨이라면 1초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사이클 퍼 세컨을 갖다가 우리는 헬츠라고 얘기를 한다고. 1헬츠라는 것은 1초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고 오메가는 방금 얘기했어요. 1초 동안에 몇 레디안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는 레디안 퍼 세컨입니다. 1초 동안 몇 레디안 가는 거고 이거는 1초 동안 몇 바퀴 도는 거니까 오메가를 하고 F하고 관련을 지어주면요. 한 바퀴 만약에 돈다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레디안이 돼요. 따라서 주파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게 되면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F하고는 단지 2파이라는 숫자를 곱하느냐 마느냐 요 차이점이지 단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오메가도 주파수라 얘기하고 F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연파 신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크게 앰플리튜드와 앵글 벨로시티, 그 다음 페이즈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빠르다, 느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위상 차이. 어떤 V1이 VM1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V2가 VM2에다가 똑같은 코사인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V1과 V2라는 두 개의 전압 신호가 있는데 그것의 앰플리튜드는 VM1과 VM2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는 같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처음 t가 저럴 때 갖고 있는 각도가 위상이 세타1이고 세타2다. 이렇게 했을 때 V1과 V2의 t가 저럴 때 위치를 갖다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하나의 반경은 V1, 하나의 반경은 V2라고 두고요. 얘는 VM1, VM2. 그 다음에 하나가 세타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 세타2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V1T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V2T는 T가 저럴 때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오메가 T라는 각속도로 움직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하고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V2가 여기에 있는 V1보다는 항상 V2가 V1보다 세타2 마이너스 세타1만큼 위상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V2가 V1보다 이렇게 앞서서 움직이죠. 그쵸? 항상. 그래서 얼마만큼 앞섰냐면은 세타2에서 세타1만큼 뺀 차이만큼 앞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반대말로 얘기하면 V1은 V2보다 세타2 마이너스 세타1만큼 느리다. 그러니까 위상이 빠르다 느리다는 의미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갖다가 원운동으로 옮겨 놓고 t가 저럴 때 위상 각도 차만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 두 개가 각속도가 다르면은 얘기를 뭐 하죠, 그쵸? 빠른 것이 계속 빨리 가갖고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가 난지 몰라도 두 개가 속도가 다르면 뭐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죠, 그쵸? 그래서 주파수,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 합니다. 속도가 같은 두 신호에 대해서 누가 빠르냐, 누가 느리냐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상의 크기가 누가 빠르냐, 느리냐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원운동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물체하고 요 물체가 오메가 t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V2가 V1보다 빠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뭐 돼요? V1이 V2보다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V2가 여기에 있는 V1보다 위상이 앞서거나 또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로 주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고쳐줘야 돼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치든 아니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쳐서 같은 모양이 되고 난 이후에 뒤에 각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앞에 있는 V1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하고 V2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하고 이건 누가 빠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쉽겠네요. 이거 거꾸로 되면 조금 위험해요. 사인의 여는 왜 쓸 수 있어요? V1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60도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30도 빨라요. 이 뒤에 각도만 보면 얘는 플러스 30도고 얘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얘가 얘보다 60도 빠를 것 같지만은 함수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코사인 함수고 얘는 사인 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고치는 걸 모르면은 이걸 생각을 해봐요.
방금 얘기했던 자 위에 있는 거는 코사인 함수니까 그냥 xy를 이렇게 그리고 v1이라는 크기에다가 반경에다가 여기에 30도 되는 요 물체의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30도 되는 요 때의 요 사형이거든요.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t이고 제로일 때. 그쵸? 근데 요 밑에 함수는 왜 돼요? 반경은 뭐 v2로 바뀌었고 각도는 30도인데 플러스 30도 맞는데 이번에는 요쪽에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위치의 물체를 갖다가 여기에 니루는 거고 얘는 여기에 니루는 거죠. 그죠? 축이 다르니까 xy고 여기에 xy니까 여기에 니루는 그림을 요 니루는 그림을 하려고 하면 요 전체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y가 오고 여기가 x가 오는 반경이니까 요 물체가 어디로 갔냐면 요로 옵니다. 여기에 30도 되더라. 그러면은 얘하고 비교하면 뭐 돼요? 이제는 제가 얘보다 30도 빠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니까 여기로 온다고요. 혹시라도 이 그림을 일로 가도 되지 않냐? 그런데 일로 가면 안 돼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요. 이 점하고가 극성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얘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돌려서 90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면은 이 점이 일로 와요. 그렇죠? 그럼 X축으로 봤어요. 음의 영역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Y는 양의 영역이니까 X도 양의 영역으로 올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려야 된다고. 자, 여기는 사인 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두 신호를 갖다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더하게 되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같은 함수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단 뭐가 같아야 되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주파수 오메가가 같아야 돼요. 여기에 같지 않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10의 3승 t고 얘가 만약에 10의 4승 t라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를 갖다가 더하기 빼기를 하려 그러면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두 신호가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져야만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 하나가 빠르고 하나가 느리다 그러면은, 속도로 느리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더하기 빼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10의 3승 t, 10의 3승 t라는 이것이 같아야 된다. t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인 함수와 여기 있는 코사인 함수를 갖다가 더하기 빼기해서 하나의 코사인 함수 또는 하나의 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구장할 때 이미 써먹었어요. 써먹었는데 그때는 설명을 안 해주고요. 그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의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상함수를 항상 생각할 때는 이 두 개의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보면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가 10의 3승 t, 베타가 30도예요.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위에 플러스다니까 사인 알파
사인 10의 3승 t 곱하기 코사인 30도 플러스 코사인 10의 3승 t 곱하기 사인 30도 플러스 3에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사인 더하기니까 저는 빼기 돼야 돼요. 코사인 3승 t 코사인 10의 3승 t 코사인 45도 플러스 사인 10의 3승 t 사인 45 틀렸네.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인 10의 3승 t하고 여기에 있는 10의 3승 t가 같으니까 묶어내. 그러면은 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이 값이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쵸? 그래서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2 전체의 사인 10의 3승 t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10의 3승 t에 대한 개수를 곱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따라서 2분의 5 플러스 3 루트 2의 전체에 코사인 10의 3승 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떤 거냐 하면은 사인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이에요. 지금 얘가 A가 되고 10의 3승 T를 세타로 둔다면 A의 사인 세타 얘를 B라고 둬요. B 코사인 얘는 세타로 뒀으니까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 하나의 함수로 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A의 해당되는 것이 요것이 만약에 코사인 함수로 바꾸려 그러면은 요 B가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B가 해당되고 B에서 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여기 있으니까 요것이 A가 사인 베타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가 밑에 있는 꼴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만들어. 즉 봐요.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A는 뭐로 만들어준다고? 사인 함수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B는 코사인 함수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빗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코사인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인입니다. 그쵸? 자 봐요. 저기에 있는 A는 사인 꼴로 만들어줘야 되고 B는 코사인 꼴로 만든다면 얘를 빗변을 갖다가 어떤 x라는 값으로 표현한다면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x분의 뭔가가 되는데 요 길이가 되는데요. 요게 코사인 b하고 관련돼야 되니까 요 길이를 b로 만들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세타 프라임은 x분의 얘 길이가 a에 해당돼야 되는가 x분의 a를 갖다가 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두면 돼. 그러고 나서 x를 나눠줘.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x를 곱하고 x분의 a 사인 세타 플러스 x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냐면은 코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바뀌고 얘는 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바뀌니까 이 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x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에 이거는 b라 그랬고 이 길이는 a라 그랬죠. 그렇죠? 이 길이는 a고 이거는 b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x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제곱 x를 앞으로 끄집어 내고 x분의 a 사인 세타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의 코사인 세타. 그런데 여기 세타 프라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뭐야 돼요? b분의 a죠. 그럼 세타 프라임을 우리가 표기하기에 아크 탄젠트 b분의
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게 사인 세타 프라임, 요게 코사인 세타 프라임.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 더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이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 될 거예요. 이 전체가 요 뒤에 끼. 그래서 얘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인데요. 그 세타 프라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돼요. 그럼 이거는 왜 되겠어요? 루트에 얘가 A라 그랬으니까 얘 제곱 플러스 2에 5 플러스 3 루트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코사인 10의 3승 t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b분의 a니까 얘가 b고 얘가 a라고 했으니까 b분의 a 2 날라가고 5 플러스 루트 3 루트 3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2 그렇게 쓰면 되는데요. 그 다음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만들어주고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진폭이 되고 그 다음에 각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신호의 각속도나 합성됐을 때의 각속도는 같고요. 유상이 바뀌는 거죠. 유상이 이렇게 탄젠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계산기 두드리면 돼. 그렇죠? 계산기 두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크탄젠트를 두드리는데 아크탄젠트 A분의 B라고 또요. 여러분 계산기를 딱 두드리면은 여기에 세타라는 각도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둘 다 양이면 아크탄젠트 A분의 B는 그냥 계산기 두드린 값하고 같이 나와요. 둘 다 양이면. 자, 그 다음에 A는 양이고 B가 음인 케이스도 아크탄젠트 A분의 B 계산기 두드린 각도하고 같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는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계산기 자체에서 반대로 나와요. 아크탄젠트 1은 45도,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두드린 나온다고 계산기에서. 그런데 A가 음인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B가 양인 케이스는 아크탄젠트 A분의 B를 세타로 표현하면 안 돼요. 계산기 나오는 그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돼. 세타에다가 180도를 빼주든지 더해줘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 A도 음이고 B도 음인 케이스도 아크탄젠트 A분의 B는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A가 음인 케이스는 분모가 음인 케이스는 아크탄젠트 두드릴 때 A가 분모가 음이 되면은 나오는 값에다가 180도를 더하거나 빼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1도 마이너스 45도로 나오고요. 아크탄젠트 1분의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이너스 45도로 나옵니다. 왜? 얘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그렇죠? 각도 안에 걸 먼저 계산하고, 계산기 보면요. 숫자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들어갑니다. 아크탄젠트로. 그죠? 그러면은 좌표를 보라고요. 1, 1일 때,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45도예요. 그러니까 A도 1이고 B도 1이면은 1, 4, 4분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모가 음이면은 이쪽으로 와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1분의 분자가 1이면 그렇지. 여기에 135도가 되지. 그렇죠? 계산기 두드리면 마이너스 45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계산기 두드리면 마이너스 45도가 나오는 거니까
분모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1인 케이스.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1은 계산기 두드리면 마이너스 45도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135도예요. 그래서 나오는 값에다가 180도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또 3, 4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 1인 케이스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오죠? 45도가 나오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35도죠. 그래서 45도에서 180도 빼주면 돼요. 또는 이쪽으로 따지면 225도죠. 나오는 45도에다가 180도를 더해도 돼. 그래서 분모가 아크탄젠트의 분모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계산기 두드린 값에다가 플러스 180도를 하든 마이너스 180도를 해줘야 된다. 거기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좌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라고요. 이 포인트가 144분면에 있느냐, 244분면에 있느냐, 34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분모가 양인 144분면이나 344분면에 있으면 관계없어요. 없는데 2와 344분면에 있을 때만 180도를 더하거나 빼줘야만 된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새로운 방법입니다. 정연파 신호에 대한 강제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떠한 전기적 신호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신호하고 또 어떤 신호는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되는 신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함수, t에 대한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걸 갖다 우리는 DC 성분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AC 성분이라 그러는데 이 FAC의 평균값은요 제로가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크기의 평균값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전체 어떤 임의 신호의 평균값은 바로 FDC가 돼요. FT의 평균값은 FDC가 되는 겁니다. 왜? FAC의 평균값은 없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호가 딱 주어지면 그 신호의 평균값을 일단 DC 성분으로 끄집어내.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AC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FAC는 모든 어떤 정연파 신호에 합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n 이퀄 1에서 무한대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코사인 함수를 갖다가 더하기를 하면은 어떤 FAC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임의 신호 FT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DC 신호와 모든 정연파를 합하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보게 되면 n이 1에서 무한대, 개수가 무한대지만은 코사인 함수의 합입니다. 합이 갖다가 우리 회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n이 1일 때 FAC 중에 n이 1일 경우, 그 다음에 FAC의 n이 2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무한개의 전원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하면은 이걸 다 더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중첩의 원리를 써요. 중첩의 원리를 쓰게 되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 문제 풀고 이거 하나에 대해서 문제 푸니까 n번을 풀면 돼요. 그쵸? n이 무한대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16장에 가면 퓨리의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 퓨리의 시리즈에 의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한대 가더라도 이게 주기함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비주기함수일 때는 굉장히 간격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n의 간격이 뭐 여기는 실수였는데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컨티누스하게 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로를 푸는 거는 17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회로 이론 2에서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파트고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신호도 정연파 신호로 가능한 거니까,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응답만 구하면 모든 신호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는 거와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구하는 것은 고유응답이 아니고 강제응답입니다. 즉 상태가 변환되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난 이후에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따지는 거지, 스위치가 변경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과도 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에는 생각하지 않고 특수에만 따지겠다는 거죠.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전원에 의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회로를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RL 회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간단한 R과 L이 들어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VSD가 인가되는 전원이 정연파 신호예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VM이고 코사인 웨이브로서 주파수가 오메가인 그러한 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가되는 전원이 코사인 정연파로 들어왔을 때 RL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루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루프 방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 VST는 R에 걸리는 전압 R 곱하기 IT, L에 걸리는 전압 L에 DT분의 DIT 와 같이 1차 회로로 나오게 되고, 루프 방식을 푸니까 바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미방을 갖다가 일반에도 구하고 특수에도 구하고, 그래서 완전회를 구해서 초기치를 대입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상 상태에서의 해니까 정상 상태에서는 강제응답입니다. 고유응답은 없고 강제응답이고, 이 강제응답은 바로 특수해입니다. 미분 방식의 특수해를 갖고 강제응답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특수해는 이 미방이 우변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는 좌변이겠죠. 좌변에 인가되는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IT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VST가 다항식이면은 IT도 다항식.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면은 IT도 지수함수. 얘가 정연파면은 IT도 정연파가 될 수밖에는 없고. 자,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수예요. 특수예니까 인가되는 신호를 엮였습니다. 그러면은 L에 DT분의 DIT 플러스 RIT는 VM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이렇게 주어지는 이 미분 방식을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IT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데요. IT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IT에다가 R을 곱해서 서로 더하면 우변이 코사인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 IT는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오메가가 있는데 여기는 IT가 오메가 1으로 둔다면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면 절대로 미분해갖고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를 아무리 미분하더라도 주파수는 변경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IT가 갖고 있는 주파수하고 오른쪽에 전원이 갖고 있는 주파수는 변하면 안 된다. 따라서 IT를 갖다가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합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A 코사인 오메가 T하고 B 코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합성하게 되면은 어떤 IM, 앰플리튜드는 IM이 될 거고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합성을 하면 위상 세타 I와 앰플리튜드 IM으로 표기가 가능할 겁니다. 뭐 IM은 루트 A 자승 플러스 B 자승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 자체가 미지수니까 새로운 미지수 IM이라고 두고
그거 갖다가 IT의 앰플리튜드고, 그 다음에 얘 두 개 합성하다 보면은 뒤에 아크탄젠트 A분의 B라는 게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A와 B도 어차피 미지수니까 아크탄젠트 A분의 B도 세타 I라는 걸로 그냥 미지수로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둬도 되지만은 뭐 밑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는 AB가 미지수고 밑에는 IM과 세타 I가 미지수니까 여기서 IM이 얼마이고 세타 I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면은 IT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찾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얘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지어서 등식이 성립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역했다는 거예요. IT 대신에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를 이 자리에 역했어요. 그러면은 L 곱하기 DT분의 D의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플러스 R 곱하기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는 VM의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그 다음에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를 갖다가 한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IM은 앞으로 나올 거고,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되고,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L 곱하기 I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플러스 RIM의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그 다음에 요 함수를 갖다가 코사인 함수로 합성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합성을 하면은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사인 세타. 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봐요. 여기도 보면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여기도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니까 이 전체를 세타라고 보겠어요. 볼 수 있죠, 그죠? 전체를 세타로 보면 요걸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B 사인 세타 이런 꼴이에요. 그쵸?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B 사인 세타를 갖다가 코사인 함수로 합성을 하면은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 그러면은 좌변이 루트 A의 제곱이 RIM의 자성 플러스 B의 자성이 오메가 LIM 전체의 자성의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플러스 아크탄젠트 A분의 B, A분의 B니까 R분의 오메가 L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그러니까 좌변만 코사인 함수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좌변도 코사인 함수, 우변도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만족하는 건 언제 때요? 모든 시간에서 만족하는 항등식입니다. 그쵸? 뭐 어떨 때는 만족하고 어떨 때는 만족 안 하는 그러한 미방이 아니에요. 이 미분 방식은 언제나 만족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 자체가 항등식이 돼야 돼요. t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은 두 개의 코사인 함수가 같아지려 그러면은 앰플리튜드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같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요 앰플리튜드와 여기에 있는 앰플리튜드가 같아야 되고 루트 RIM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LIM의 전체의 자성은 VM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위상 세타 I 플러스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은 세타 V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IM에 대해서 풀리게 되고 세타 I에 대해서 풀리게 되는데 그 두 개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저게. 그래서 구하면 IM 자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봐도 나오죠, 그죠? 루트 안에 걸 오른쪽으로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자성분의 VM이 IM이 돼야 될 거고, 세타 I는 세타 V에다가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회로에서 루프 전류 I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푸니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페이즈 이론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이론을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과정으로 페이즈 이론을 왜 도입되는지 지금부터 조금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